퇴직 후 첫 3년, 이 시기에 큰 손실을 한번 보면 그 여파가 10년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퇴직 전이랑 똑같은 실수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시기에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같이 들여다볼게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년 사이에 큰 손실을 보신 분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지인 중에 퇴직금 받아서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크게 날린 분이 있었어요. 금액이 꽤 컸어요.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도 비슷하게 투자해서 손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땐 그냥 월급 받으면서 버텼어. 근데 이번엔 버틸 수가 없었어.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왜 같은 손실인데 퇴직 전이랑 퇴직 후가 이렇게 다를까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와요. 투자해서 좀 깨져도 매달 월급으로 생활이 돌아가요. 버틸 수 있어요. 회복할 시간도 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모아둔 돈에서 꺼내 써야 해요. 근데 거기서 동시에 투자도 해야 하잖아요. 돈을 불리면서 빼쓰는 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면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분이 퇴직하면서 같은 금액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운용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한 분은 처음 몇 년에 수익이 좋았고 다른 분은 처음에 손실이 나고 나중에 올라왔어요. 평균은 같아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처음에 손실이 났던 분은 그 손실 난 상태에서도 매달 생활비를 꺼내 썼어야 했거든요. 그러면 원금이 더 많이 깎여요. 그걸 나중에 수익이 올라와도 다 회복이 안 돼요. 처음에 수익이 좋았던 분은 원금이 어느 정도 불어난 상태에서 꺼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평균 수익률이 같아도 어느 시기에 수익이 나느냐에 따라 10년 뒤 잔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퇴직 직후에 금융 사기를 당하거나 한 곳에 몰아넣었다가 크게 손해를 보면 그 여파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따라다닐 수 있는 게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퇴직 초반에는 크게 잃지 않는 게 크게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저는 그 지인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방어막이었던 거다. 근데 그 방어막이 없어지는 순간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구나. 퇴직하고 나면 돈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퇴직하고 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통장 잔액이에요. 얼마 있나? 그리고 그게 얼마나 버티나 계산해요. 근데 이 계산이 생각보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으로 70만 원이 나와요. 그럼 130만 원이 부족하죠. 1년이면 1,560만 원, 20년이면 3억 1,200만 원, 30년이면 4억 6,8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통장에 5억이 있어도 불안해요. 20억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산에 빠진 게 있어요. 그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후 생활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부 두 분이 국민연금을 각각 받으신다면 그 현금 흐름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모아둔 돈을 덜 꺼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아둔 돈이 더 오래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돈이 굴러가면서 또 현금을 만들어내고요. 잔액이 얼마냐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가 실제 생활을 결정해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제대로 이해한 게 아는 분 사례 때문이었어요.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부동산 자산이 꽤 됐어요. 근데 현금은 별로 없었어요. 다른 가정은 자산 규모는 작았는데 매달 연금이 두 분 합쳐서 꽤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생활이 안정적인 건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쪽이었어요. 자산이 많은 집은 뭔가 쓸 일이 생길 때마다 팔거나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번거롭고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집이 있으면 뭔가 든든한 것 같은데 집을 팔지 않으면 현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퇴직 후에는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산의 크기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달라요. 퇴직하고 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매달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생활비가 얼마인지, 이 두 숫자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퇴직 후에는 이 두 숫자를 맞춰가는 작업이 재무 설계의 핵심이에요. 퇴직하고 나면 재무 계획 세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30년 계획이라는 말 들으면 솔직히 어떠세요? 저는 막막하더라고요. 30년 뒤를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디 살지도 모르는데, 건강이 어떨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퇴직 이후 노후 생활 전체는 결국 처음 10년이 결정한다고. 이게 처음엔 좀 극단적인 말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퇴직하고 처음 10년 사이에 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면 그 다음 20년은 그 구조 위에서 돌아가요. 반대로 처음 10년에 크게 흔들리면 그 여파를 20년 동안 안고 가야 해요. 그러니까 30년을 한 번에 계획하려고 하면 오히려 막막해지고 처음 10년에 집중하면 훨씬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가까운 분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 일을 계속 하신 분이랑 딱 끊으신 분이랑 5년 지나면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을 계속 하신 분이 꼭 더 많이 버신 게 아니에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매달 뭔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모아둔 돈을 덜 꺼내도 됐어요. 그게 쌓이면 큰 차이가 돼요. 미국 보스턴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은퇴 시점을 이 3년만 늦춰도 은퇴 이후 파산 리스크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돈을 더 벌어서가 아니에요. 모아둔 돈을 꺼내 쓰는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주는 게 돈만이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고립이나 외로움이 실제로 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걸 심각하게 보거든요.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게 돈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전에 하던 일이 아니어도 돼요. 소득이 크지 않아도 돼요. 매달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으면 구조가 버텨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만나고 루틴이 생기면 생활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이제 돈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퇴직하고 나서 모아둔 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금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별로 없고, 그렇다고 투자하자니 원금 날릴까봐 무섭고, 이 사이에서 많이들 헤매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 후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역할을 나누는 게 편했어요. 모아둔 돈을 딱 세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당장 쓸 돈이에요. 1년에서 2년치 생활비 정도요. 이건 예금이나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둬요. 여기에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야 하는 돈이니까요. 두 번째 덩어리는 3년에서 5년 안에 쓸 것 같은 돈이에요. 이건 너무 위험하게 굴리기 애매하지만 예금보다는 조금 더 움직여도 되는 돈이에요. 채권형이나 안정성이 높은 배당 관련 상품 쪽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당장 안 써도 되는 돈이에요. 5년, 10년 넘어서 쓸 돈이요. 이 돈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넓게 굴릴 수 있어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굴리는 분들이 많아요. 핵심은 이 세 덩어리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퇴직 후에 돈을 잃는 패턴 중에 많은 게 이 세 덩어리가 뒤섞이면서 생겨요. 당장 쓸 돈까지 투자했다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 이게 제일 나쁜 타이밍이거든요. 덩어리를 나눠두면 주가가 떨어져도 당장 쓸 돈은 따로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그 버팀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퇴직 후에 돈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인 소개, 고수익 보장, 단기간에 2배 같은 얘기들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안전하면서 수익이 높은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하면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퇴직 초반에 이런 걸 한번 크게 당하면 그게 10년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 크게 잃지 않는 게 크게 버는 것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통장 잔액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가 실제 생활을 결정해요. 30년 계획보다 처음 10년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쓰고 모아둔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세 가지 그림이 선명해지면 불안이 많이 거쳐요. 잔액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잔액만 보면 항상 무서워요. 내가 매달 얼마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게 먼저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